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CAD 3차원에 대해서 처음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볼 건데, CAD 3차원을 그러면 이제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죠? 일단은 CAD 3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2D를 일단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2D에서 쓰였던 그런 명령어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마스터가 됐다라는 가정하에 3차원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3차원에서도 쓰이는 단축키들이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2D 이제 여러분들이 명령어 때하고는 좀 틀리죠. 양도 많이 작습니다. 작은데 2D에다가 여기 있는 명령어들이 더 추가됐다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셔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CAD를 옆에 이렇게 제가 실행을 해놨습니다. 실행을 해놨는데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이 단축키 일람표에 보시게 되면은 제일 처음 필요한 메뉴 바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요 메뉴들을 먼저 꺼내셔야 됩니다. 요거를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거고, 요렇게 필요한 메뉴 바, 뷰, 솔리드 편집, 뷰 스타일, 모델링, 요런 것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나중에 3차원에서는 2D 선처럼 깨져 있는 선을 가지고 올리는 것이 아니고 선이 묶여 있어야 되는데, 묶는 방법도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방법으로 묶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돌출하는 명령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일단 간단하게 3차원을 어떻게 시작을 하고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콘을 일단 이제 꺼내야겠죠. 여기는 이제 5개의 아이콘을 먼저 꺼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캐드창 이런 회색 여백 있죠. 이런 회색 여백에서 우클릭을 하시고 오토캐드에 보시게 되면 처음부터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편집부터 자 꺼내 보겠습니다. 솔리드 편집 꺼냈죠, 그죠? 자, 요렇게 하나 꺼냈고, 그 다음 뷰라는 아이콘, 그 다음 모델링, 그 다음 비주얼 스타일, 그 다음 UCS2라는 아이콘. 자, 이렇게 총 5개의 아이콘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이 아이콘을 먼저 위에다가 갖다가 붙이신 다음에 일단 긴 아이콘부터 붙이시는 게 좀 편하겠죠, 그죠? 긴 아이콘부터 끝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올리시고, 나머지 이렇게 짧은 부분은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일단은 3차원은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이콘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이렇게 아이콘부터 꺼내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자, 보시면은 선을 결합한다는 게 있는데, 3차원에서는 묶인 선만 갖고는 이제 여러분들이 3차원을 올릴 수 있다는 거. 묶는 방법이 알리지라는 명령어와 비오라는 명령어, 요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라인으로 예를 들어 100짜리 제가 사각형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선은 지금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다 깨져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3차원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선을 묶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요 깨져 있는 선 제가 카피해서 옆부분에 제가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카피를 했는데 여기 있는 부분을 제가 묶어 보도록 할 건데, 알리지라는 명령어를 쓰고 엔터 객체 선택을 다 하시고 엔터 치시게 되면 바로 이런 식으로 묶이게 됩니다. p-edit라는 명령을 썼을 때는 뭐 여러분들이 뭐 조인 해가지고 여러가지 명령을 쓰게 되겠죠, 그죠? 근데 알리지라는 명령어는 이렇게 닫혀있는 선 같은 경우에는 바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자, 이렇게 바로 묶을 수 있다는 거, 이 상태가 되어야만 3차원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깨져 있는 선으로 되어 있으면 3차원이 된다, 안 된다? 3차원이 안 됩니다. 깨져 있는 선이 돌출이 되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는 면돌출이랍니다. 약간 이제 개념이 틀린 거고, 일단은 묶여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비오란 명령어로 이제 한번 해볼 건데, 자, 요거를 다시 카피해서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비오로 묶을 겁니다. 비오란 명령어로 엔터 치시게 되면 이러한 대화창이 뜨게 됩니다. 이 대화창에서 점 선택 클릭을 하시고 묶어야 될 아래 영역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 엔터 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묶이게 됩니다. 근데 알리지란 명령어와 비오란 명령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 비호로 여기 주의라고 써놨죠. 비호라고 묶은 부분은 어떻게 된다? 원본선하고 겹쳐있기 때문에 반드시 묶여있는 선만 옆으로 이동하시고 원본은 지우셔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동 명령어로 이 묶여있는 선만 클릭을 하시고 엔터 옆으로 빼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깨져있는 선을 밑에 깔고 있고 위에 묶여있는 선이 아까 덮여져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깨져있는 선은 지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이 두 개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선이 깨져있는 선 위에 묶여있는 선이 같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알리지란 명령어와 비호라는 명령어, 그럼 어느 때 알리지를 써야 되고 어느 때 비호를 써야 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맞물려 있을 경우에, 완전히 이렇게 닫혀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알리지가 편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끝 모서리가 다 닫혀 있다, 이런 거는 알리지로 묶으면 됩니다. 알리지로 이렇게 바로 묶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라인으로 끝 모서리가 완전히 이렇게 닫혀 있지 않죠. 삐져나와 있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알리지 엔터 치고 선택을 해보시면 묶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요 영역 안만 묶고 싶다, 그럴 때 비호를 쓰시게 되고, 자, 클릭하고 엔터 치시게 되면 이 안의 영역만 이동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묶인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 비호로 쓰이는 명령어는 예를 들어 요런 부분만 묶고 싶다, 요런 부분만 사각형과 원이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는 요 부분만 묶고 싶을 때는 비호를 쓰시게 되면은 바로 요 영역만 선택을 해서 묶기가 쉽기 때문에 비호란 명령어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리지란 명령어와 비호를 어떤 식으로 해서 쓰는지를 여러분들이 일단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신 것처럼 이제 묶여 있으면 이 묶여 있는 선을 일단은 이제 3차원 뷰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래야만 이제 돌출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돌출하는 것이 아니고 뷰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이냐면 아까 뷰라는 아이콘,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보통 여러분들이 그 ATC 2급이나 어떤 도면을 보시게 되면 탑, 프론트, 라이트 이런 식으로 보게 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캐드를 실행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평면이라고 되어 있는 이 육면체의 위가 까맣게 되어 있는 게 이게 평면입니다. 요렇게 지금 바로 캐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상태를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앞을 보고 싶으면 여기 정면 요 부분입니다. 앞이 까맣죠, 그죠? 그 다음 우측을 보고 싶으시면 여기 있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우측 뷰.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이 까만 부분이 어떠한 형태의 그 부분에서 보게 된다는 그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평면, 우측면, 그 다음 프론트 부분, 요 세 개의 아이콘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에 탑뷰, 프론트 뷰, 우측 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3차원 뷰로 이제 바꾸는 방법은 요 남동으로 보시면 빠르게 됩니다. 다른 것도 3차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 남동 뷰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요 남동 뷰를 제가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는 좌표계가 Z축이 생성이 되면서 이게 3차원 뷰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렸던 그 뷰로 돌아오고 싶으시면 다시 평면 뷰로, 그 다음 정면으로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선으로 보이겠죠. 다 누워있다는 얘기죠. 우측으로 봐도 다 이렇게 누워있는 형태가 되고, 다시 탑뷰로 돌리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리신 그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남동뷰로 바꾸시게 되면 이렇게 3차원 뷰로 봐지는데 나머지 여기 있는 아이콘들은 그러면 3차원 뷰가 아니냐, 그게 아니고 육면체에 면이 이제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남동뷰 같은 경우에는 X축과 Y축, Z축이 전부 다 플러스 방향을 보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좀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뷰가 남동뷰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 뷰를 여러분들이 자꾸 아시게 되면은 지금은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요 아이콘만 쓰시면 된다는 걸로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남동으로 이제 3차원 뷰로 바꾼 다음에 이제 돌출을 해볼 건데, 돌출하는 명령어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ext라는 명령어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ext 명령어에 ext에 엔터 치시고 돌출할 객체. 자,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있는 건 깨져 있는 선이니까 돌출이 안 됩니다. 자, 묶여 있는 선만 클릭을 하시고 엔터. 이때 높이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이가 50이면 50 하시게 되면 엔터 한번 더 치시면 이런 식으로
돌출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돌출된 것을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게 선만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돌출이 되었는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 비주얼 뷰,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수 있는 이 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한번 클릭해 볼까요? 클릭하시게 되면 실제로 이제 이렇게 보인다는 모양이, 이제 가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가 쉽겠죠. 그러면 아까처럼 다시 선으로 보고 싶으시면 보신 것처럼 여기 있는 와이어프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다시 선으로 보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신다는 얘기겠죠. 보신 것처럼, 자, 이동도 해보시면, 눌러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봐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3차원 뷰로 틀어서 돌출을 하고 실제 모양이나 또 선의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아이콘을 눌러서 일단 확인을 하신다는 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이 상태에서도 돌출 한번 해볼까요? EXT 엔터, 객체 선택하시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이 돌출의 높이는 지정하시면 돌출 높이대로 되고, 클릭을 하시면 클릭한 높이까지 엔터, 이런 식으로 돌출이 된다는 거. 마찬가지로 이 원도 마찬가지겠죠. EXT 엔터 클릭하시고 올리시면, 자, 이런 식으로 엔터 돌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 깨져 있는 선도 한번 돌출해 볼까요? EXT 엔터 클릭하시고 엔터 치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돌출이 되긴 되는데 어떤 식으로 돼? 면이 돌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러한 형태를 서페이스 형태라고 그러고, 이러한 묶여있는 선 같은 경우는 솔리드 형태라고 합니다. 면과 어떤 물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에가 꽉 차 있는 어떤 물체고, 이거는 사과 상자 같은 어떤 면만 돌출시키는 그러한 명령어입니다. 이게 선 같은 경우에. 자, 와이어로 보시게 되면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죠. 그죠? 다른 면, 이런 솔리드 형태로 돌출된 것은 깨끗하게 이렇게 돌출이 되는데, 면만을 돌출시킨 것은 격자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선은 돌출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 일단 서페이스로 지금 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간단하게 아이콘을 꺼내서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를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처음에 선을 묶고 그 다음 선을 어떻게 하든지 이제 남동비로 바꿔가지고 돌출을 하는 그런 것까지만 일단 오늘 첫 시간으로 다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합집합이라든지 차집합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축키 일람표에 오늘 보신 것처럼 선을 묶고 하는 방법들입니다. 필요한 아이콘 꺼내고, 자, 일단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이제 돌출이나 돌출의 좀 더 다양한 방법과 이제 뭐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